문장의 성분이라는 게 뭐냐? 문장의 성분이란 문장 속에서 위치가 고정된 각 역할별 단어의 자리를 얘기해요. 쌤 봐봐요. 지금 버스에 있는 의자를 그림을 갖고 왔어요. 버스에 있는 의자 그림. 자, 버스에 달려있는 의자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에 나사로 고정이 돼 있죠. 내가 앞자리에 앉고 싶다고 지금 있는 자리 의자 뜯어가지고 앞자리로 갈 수 있어요? 잡혀가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버스 의자는 뜯을 수 없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애를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의자의 이름이 주어인 거야. 그 다음 의자의 이름이 서술어인 거예요. 마지막 문장 그 의자의 이름을 목적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정해진 위치에 바닥에 고정돼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의자 3개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의자들 위에 이 빈 좌석이다. 빈 좌석. 비어있는 의자들의 이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인 거야. 얘네들이 뭐예요? 문장의 성분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의자와 같은 거다. 그러면 요 의자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걔네가 아까 배웠던 품사라는 아이들이 요 각각의 의자에 앉아서 이 자리를 채워.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킨다. 이해 갔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라고 끝나는 아이들이 문장의 성분, 즉 의자의 이름이고 그 의자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애들이 품사들이더라.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말과 다르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고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조사라는 게 발달을 해서 주어 자리에 보통 은는 이가라고 하죠. 은는 이가 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보통 명사 뒤에 붙어요. 붙으면 얘가 주어라는 걸 얘네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주격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단어를 주어로 만들어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다. 주격 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얘가 붙어 있으면 위치가 어디가 됐던 얘는 주어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밥을 나는 다 상관이 없어. 다 알아들어. 그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조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어떻게 표현해요? 위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어의 위치로. 그러니까 위치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달라지면 역할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이 되어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고정된 의자를 떠올리시고 그 정해진 고정된 의자가 곧 문장의 성분이다. 그 문장의 성분을 어로 끝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부르더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죠? 자, 여기 이해하셨으면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느냐? 주어. 이 주자는 주인공,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누가 했느냐라는 주인공이 얘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 자리는 제일 앞인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의자 중에서도 제일 앞자리가 주인공의 자리다. 그럼 여기에 주인공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서 문장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주인공은 명사류거나 명사류라는 말은 명사나 대명사 같은 애들이죠. 아니면 명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하죠. 요런 아이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의 자리 주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는 우리말로는 서술이 뭐냐면 설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서 이 문장의 설명을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서술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사를 서술어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죠. 서술어. 서술어 자리가 동사의 자리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것은
이 동사의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와요. 이 주체가 이 행동을 얘한테 했어. 그러니까 얘는 얘에 의해서 이 행동을 당한 게 되죠. 그 당한 주체, 당한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데 종류는 주어랑 같아요. 명사류나 투부정사, 동명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종류가. 즉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의 종류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단어의 종류가 같다. 종류가 같다는 거지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고정된 자리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자리에 명사류, 동사, 또 다른 명사류가 들어가서 그 빈자리를 채워서 문장을 완성시키더라. 이해 가셨어요? 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주어라는 게 뭐냐? 주어라는 거.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인공, 아까 얘기했죠? 주체, 행동의 주체. 누가 했냐 그 행동을.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came이 동사잖아. 이형식 동사죠. 이 동사를 누가 했어요? 그녀가 했네. 그죠? 그럼 그녀가 되었어. 뭐가 되었어요? doctor가 되었죠. 자, 여기 나온 김에 그러면 아까는 쌤이 목적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세 번째 의자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주격 보어. 주격이라는 건 주어의 자격,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단어.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she야. 그녀가 되었는데 뭐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녀가 이 의사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곧 그녀였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단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 자, 주격 보어로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를 한번 넣어보면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대요. 오케이? 그럼 그녀가 행복하다. 행복한 감정은 누구? 그녀의 것이지. 그래서 역시나 그녀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설명하죠. 그러면 그녀의 심리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 그래서 주어의 심리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류를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더라. 그 다음 봅시다. 자, 밑에 거. He loves his mother. 그죠? 그러면 그는 그녀의 엄마를 사랑하죠. 아니, 그녀의 엄마? 자꾸 미안해요. 그의 엄마를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엄마를 사랑해야 돼요. 어머님 사랑합시다. 자, 그는 사랑을 하는데 이거 삼형식으로 쓰였네요. 그의 엄마를 사랑하죠. 이건 목적어지. 오가 뭐라고요? 목적어라고. 그죠? 그의 엄마를 사랑해요. 그럼 봐봐. 그랑 그의 엄마가 같은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의 엄마가 그의 심리 상태나 모습을 보충 설명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대상이지. 이렇게 다른 대상이 오면 얘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왜? 이 행동을 받은 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한 거는 그고 사랑을 받는 건 그의 엄마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 행동을 당하는 대상. 당하는 대상을 우리 목적어라고 한다. O라고 써요. objective.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he가 주어가 되겠네요. sent 사형식 동사네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 him 간접 목적어, a letter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들어봤죠? 자세한 형식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주어가 누구냐에 집중해 봅시다. she, 그녀가 주어죠. 그녀가 뭐 한 거야? 보낸 거야. 그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러면 보내진 건 편지잖아. 그 당한 대상인 행동을. 보낸 건 누구다? 그녀다. 이 행동을 한 주체가 그녀죠. 얘가 주어라고. 그 다음에 the news. 얘가 또 주어야. made가 역시 오형식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오형식 동사 her 목적어, study hard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되죠. 그럼 봐봐요. news가 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건 그녀지만 그 그녀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건 뉴스잖아. 그러니까 뉴스가 시킨 거고 시킴을 당한 게 그런 어떤 이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적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든 건 당한 건 그런 심리적 압박을 당한 건 그녀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가 시켰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동사를 누가 했느냐, 누가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시켰느냐가 주어가 되는 거고 당한 대상들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 이름을 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서술어 얘기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고 보통은 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얘네는 어인데 얘네는 왜 사일까를 고민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사로 끝나는 건 품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로 끝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자 이름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사실은 얘도 무슨 어로 이름이 지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마저 하자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류 혹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명사가 주어다 라고 1대1로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왜? 투부정사가 주어일 수도 있는데 동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다라고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데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는데 원래는 여기가 서술어 자리죠. 서술어는 이 자리에는 동사만 가능해요. 오케이? 뭐 간혹 가다가 쌤 조동사가 붙으면 미안해요. 이상한 거 쓸 뻔했네. 조동사 동사 원형 해서 이렇게가 두 개가 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묶어서 그냥 동사구라고 해요. 동사 세트.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야. 세트가 된 동사일 뿐이에요. 어쨌든 얘도 동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서술어 자리의 주인이네요. 의자의 주인. 그러면 얘는 이거 말고는 다른 품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랑 서술어는 1대1로 매칭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서술어는 곧 동사다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얘는 다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사야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얘는 다른 가능성이 없잖아, 동사 말고. 그러면 이 자리는 서술어 자리인데 그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요 라고 이중으로 설명하느니 한 방에 설명하자고요. 어차피 서술어가 동사라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서술어 자리인데 동사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냥 동사 자리다 라고 표현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의자의 이름은 서술어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벌어진 행위를 서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다? 행동이다, 행동. 동사의 동자도 움직일 동자예요, 한자로.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자, 그녀가 뭐 했어? 어떤 행위를 했어요? 되는 행위를 했죠. 변화하는 행위를 했지. 의사로.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행위를 했어요. 행동이잖아. 그녀가 보낸다, 편지를 보내는 행위를 했잖아. 그 뉴스가 그녀를 공부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부담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벌어진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이 동사다. 해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하다, 뭐뭐이다 정도가 되겠어요. 뭐뭐다. 그죠? 이러면 동사더라. 동사는 곧 서술어더라. 자, 그 다음에 주격보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주격보호. 아까 쌤 주격보호 첫 문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주격보호라는 건 주어에 대한 상태나 모습이나 정체 등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단어. 주격보호.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주격보호가 되는데 주격보호는 뭐다? 주어의 상태나 모습이나 정체 등을 보충 설명한다. 그러면 그녀의 정체가 뭐야? 의사네요.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지? 의사가 그녀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 He is happy. 행복해요. 그가 행복하잖아. 그럼 그 사람, 주어의 심리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y got tired. 그들은 피곤해졌대. 그죠? 그럼 피곤한 건 누구야? 피곤해진 건 누구야? 그들이잖아. 그들의 몸 상태, 그들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죠.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가 동사 뒤에 등장하면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격 보어는 의자 이름이잖아요. 그 C라는 세 번째 의자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형용사거나 아니면 명사이거나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서 주어의 상태 혹은 모습, 정체 등을 보충 설명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정확하게 따지자면 다른 목적어들은 동사에 의해서 당하는 대상이지만 이 형식은 그러니까 주격 보어를 가진 문장의 동사는 사실은 주격 보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냥 주어 설명하려고 온 거지 동사랑 무슨 내용의 연결을 위해서 온 거는 아니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사랑 목적어의 차이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등장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목적어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주격 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적어인지 아니면 주격 보어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어는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행동이 어디로 진행됐느냐, 주인공이 이 행동을 어디다 갖다 했느냐, 당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는 하는 대상, 목적어는 당하는 대상, 서로 다른 대상이 나와야 되고,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주어랑 같거나 최소한 주어의 심리 상태나 주어의 몸 상태 같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국 얘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거나 최소한 뭐 비슷한 거가 나와야죠. 얘의 심리 같은 게 나와야지. 근데 얘는 얘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그냥 당한 애지. 그죠? 그렇게 구분을 목적어랑 주격보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목적어는 아까 얘기했죠. 목적어는 행동의 대상. 그죠? 주어가 한 행동을 당하는 대상.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격보어에서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면 목적어는 그냥 그 행동을 당한 대상. 주어가 한 행동을 누가 당했냐. 걔가 목적어예요. 동사 다음에 오죠? 자, loves 삼형식 동사인데 얘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그가 사랑이라는 걸 했고 그 사랑은 누가 당했다? 엄마가 받았지. 받은 대상, 당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sent가 또 사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둘 다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도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녀가 보내는 행위를 그에게 한 거지. 그러면 그는 보낸 거야, 받은 거야? 그는 받은 거야. 당한 대상이 보냄을 받았네, 당했네. 편지도 마찬가지. 보내진 거죠. 보냄을 당한 대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 news, 자, made 이거 오형식이었죠 아까. her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그 뉴스가 하게 만들었어요. 안 할 수 없도록 이 동기부여를 하거나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을 혹은 그 동기부여를 누가 받았어? 그녀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대상, 당한 대상이 된다고. 자, 목적격 보어 얘기. 목적격 보어는 아까 주격 보어 얘기했잖아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이나 정체 같은 것들을 보충 설명한대.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당연히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성질, 행동 등을 보충 설명하는 단어죠. 근데 봐봐요. 아까 쌤이 주격 보어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걸 목적격 보어에서는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행동. 주격 보어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진 않아요. 왜? 주어의 행동이 이미 동사에서 표현이 됐거든. 이 형식은. 그죠? 근데 목적격 보어는 주어가 하는 행동은 그 문장의 동사지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랑 다르게 표현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봅시다. 이 경우에 had가 오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얘가 뭐예요?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이해 갔어? 그럼 봐봐요. Mom had, 엄마가 시켰어요. 내가 뭐 하도록? Wash the dishes, 설거지 하도록. 접시를 닦도록. 그러면 접시 닦는 건 누구의 행동? 내가 한 행동이에요. 그걸 누가 시켰다고? 엄마가 시켰다고. 이해 가죠? 그래서 엄마는 이 행동을 한 거야. 동사.
그러면 목적어는 무슨 행동을 했냐? 목적격 보어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는 뭘 보충 설명한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그냥 주격 보어랑은 다르게 목적어의 행동도 설명할 수 있더라. 보충 설명할 수 있더라. 그죠? 얘도 오형식이네요. 역시 뭐뭐 하게 만들다. 아까 했던 얘기죠. 뉴스가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누가 공부했다고요? 누가 공부했다고? 그녀가 공부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녀의 행동, 그녀가 어떤 걸 했다? 열심히 공부라는 것을 했다. 얘가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한다. 이해가죠? 그러면 행동만 보충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오형식으로 힘이 목적어, 그 다음 finish부터 his homework, 목적격 보어. 그러면 클라라가 도와줬어요. 그가 뭐 하도록? 숙제를 마치도록 도와줬죠. 그러면 숙제를 마치는 행위를 누가 했다고? 그가 했다고. 근데 그걸 옆에서 help 해줬다고. 누가? 클라라가. 클라라가 한 행동은 help예요. 그러면 힘이 한 행동은 여기 있죠. finish.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행위 혹은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한다. 주격 보어랑 다른 점은 주격 보어는 주어의 행동을 따로 보충할 수 없다. 주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니까. 근데 목적격 보어는 행동도 설명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에 동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존재하죠.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얘예요. 이 문장의 동사는 얘고 제 문장의 동사는 쟤고 그 동사가 따로 있고 그거는 주어가 한 행동이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목적격 보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 지금 동사 원형들이 쓰였는데요. 동사만 쓰일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 She believed her sister happ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녀가 주어가 될 거고 believed가 동사네요. 이것도 오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녀의 여동생이 목적어. happy 목적격 보어. 왜? 그녀가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그녀의 여동생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어요. 아유, 내 동생 정도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누구의 마음가짐이야? 누구의 마음 상태? 그녀의 여동생의 마음 상태고 그걸 믿고 있는 게 그녀의 행동이죠. 그럼 그녀는 믿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녀의 여동생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거 형용사잖아. 그죠? 그래서 꼭 행동을 나타내기 위한 동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상태,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오형식 동사들을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형식 동사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OC 자리에 어떤 품사의 단어가 올 수 있느냐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동사는 OC 자리에 뭘 쓰고 어떤 동사는 OC 자리에 뭘 쓰고 어떤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고 어떤 동사는 목적격 자리에 뭘 쓰고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다소 귀찮긴 하지만 암기의 과정을 안 겪을 수가 없다. 그건 좀 과정을 겪어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놓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그리고 또 어디에 위치해서 어느 자리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또 고정시켜 놓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와서 목적어 다음 자리 이것도 고정된 자리의 이름이겠죠. 목적어 다음 자리에 의자가 하나 생기면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간다. 굳이 품사로 따지자면 형용사나 동사의 원형 같은 아이들이 OC 자리에 들어가더라. 이거 말고도 다른 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OC도 있고요. 동명사도 들어갈 수, 동명사라기보다는 현재분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현재분사가 들어가는 OC 자리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다음 편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품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품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지, 그 문장을 만드는, 구성하는 좌석, 의자의 이름인 문장 성분까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그러니까 어떤 품사의 단어들이 어떤 자리,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문장을 채워서 완성시키는가를 알아두시는 게 영어 문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머릿속에 잘 외워놓으시고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나올 기타 등등 다른 문법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읍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